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김광백입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이제 인천이란 지역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좀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는 발달장애인과 지원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역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잘했으면은 아마 여기 있지 않고 어디선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큰 돈을 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고민은 전 세계의 모든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것들이 정답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만은 그냥 제가 현장에서 있는 경험들을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원은 뭘까요? 특히 고용 현장에서의 지원은 이런 것 같아요. 일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발달장애인 분들이 고용 현장에서 일을 하러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잘해서 스스로 고용을 더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사장님 혹은 이제 슈퍼바이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지원을 잘 해주는 거겠죠. 이거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게 할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 보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히 고민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제가 4가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4가지 다 이거는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꼭 발달장애인에게만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봐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우리나라 말에는 한자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나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달장애인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하려면 내가 먼저 좀 더 쉬운 말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 선택들을 좀 더 고민해 본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 입장에서 계속 나의 눈높이를 낮춰가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림 카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장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한번 이런 거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과 소통이라는 곳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편의점용 의사소통 도움 그림판인데, 편의점에서 이 의사소통판을 활용해 가지고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그림판입니다. 한번 이 그림판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의사소통하기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어떤 발달장애인이 좋아요, 싫어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장애 특성상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아요, 싫어요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OX를 좋아요, 싫어요를 가지고 만들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를 설명함에 있어서 3일 뒤에 우리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달력을 보면서 오늘이 1일이니까 3일 뒤면 4일이니까 4일 날짜를 동그라미 쳐주면서 설명해 준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소통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의사소통판 아니면 그림 지원 이런 걸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되게 좋은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쓰고 있는 의사소통판이 있거나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으면은 그걸 찍어 가지고 같이 설명해 주면 훨씬 더 발달장애인이 일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야
말로 친절하게 천천히 알려주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발달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만 뭔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어떤 거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발달장애 의사소통할 때 시간과 장소를 특정화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형용사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어요. 더 잘, 아름다운, 예쁜, 아니면 기쁜, 아니면은 이렇게 슬픈 이런 말들을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죠. 발달장애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소통함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 특정한 어떤 사건들의 묘사를 자세하게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고용 현장에서 이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치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자에 앉아서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몇 시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때 대충 이런 거 해? 라고 하는 순간 이 여기서 말하는 대충이라는 것을 우리는 1시간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발달장애인은 1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건 지시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분들이 나중에 일을 잘 못하게 되는 일로 결과로 나오게 된 경우들을 종종 막 목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는 어떤 일을 지시할 때 구체적으로 쪼개서 설명하고 슬로우 모션처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특수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과제 분석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이제 샤워를 하는 장면들을 10단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쪼개놨어요. 우선 샤워하기 전에 뭐 하죠? 옷을 벗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샤워 부스로 걸어가야 되죠. 그리고 물을 틀어야 되는데 물을 틀은 다음에 내가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 온도를 맞춰서 들어가죠. 이것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0단계까지 좀 나눠놨어요. 10단계일 수도 있고 20단계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서를 타이핑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이거 하나 타이핑 해주세요 라고 하면 쉽게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은 쉽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타이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양식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쪼개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한테 출력해서 줄 것인지, 카톡으로 파일을 줄 것인지까지 알려주신다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지시하고 함께 일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고하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만큼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오해를 덜 발생시키는 것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세 번째가 시간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발달장애가 있다는 분들은 사회적인 어떤 참조라고 부르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관계 맺음이 뭐겠습니까? 나랑 타인이 맺는 관계를 뜻해요. 보통 사람들은 사회적 참조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눈치껏 따라하고 눈치껏 배워가고 눈치껏 뭔가를 익혀가면서 함께 그 조직에서 어우러가는 역량들을 보통 사람들은 갖고 태어나요. 이게 비장애인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 능력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고용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분들은 실제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 이 정도가 나의 기준에서 이 정도지만은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1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년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발달장애 당사자분들하고 관계 맺음을 오랫동안 해보는데 어떤 분은 한 1년 정도 되니까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3년이 돼가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5년쯤 되니까 이제 조금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것 같아 라는 지점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는 게 중요한데 어렵죠. 왜 어렵냐면은 고용 현장에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기다려준다는 것만큼 쉽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이 직장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급적이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기다려주거나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준다 치면 어떤 분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분이 직장 현장에서 더 좋은 지원은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번째 키워드가 진짜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가끔씩 누군가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요구할 때가 되게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의 취향이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속에서 그 사람이 내 입장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관점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진짜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진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인가? 한번 좀 곱씹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냐, 정보 제공이냐 이 두 개의 차이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잔소리는 제가 열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정보 제공은 진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계속 경계를 가지면서 긴장하면서 정보 제공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특수교육 현장에서는요, 누구를 위해서 신발끈을 묶는 것인가? 신발끈 묶는 게 특수교육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발끈을 묶을 수 있다는 것은 소근육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 신발끈을 묶기 때문에 두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통합이 돼 있다는 걸 뜻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진짜 그 기능을 갖고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찍찍이 신어도 신발 신고 다니면서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 찍찍이가 어떤 어른들한테는 보기에는 조금 어른이 아니고 어린이 같아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겠지만은 신발끈이라는 게 진짜 그 사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곱씹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나온 책이긴 한데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책에서 이런 게 나와요. 자폐인 중에서 혼나면서 웃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예전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기도 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혼자서 열받아서 이제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많은 자폐인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해요. 내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안도했기 때문에 웃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웃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웃기게 생겼대요. 그래서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진짜 아낌어린 조언을 할 때 있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나의 표정, 말투가 혹시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생각을 주고 있는 건 아닌 것인지 또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좀 조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수전 너스바움이 이제 쓴 소설책 중에 좋은 왕 나쁜 왕이 있거든요. 지원자라는 사람들이 넌 나에게 좋은 왕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왕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의 지원들을 같이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짧은 시간 이야기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